비트코인 이 시장에서 가장 관건은 미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까놓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까? 해리스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반갑습니다. 주식독설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정말 오랜만에 주독 채널에서 저 혼자 1인 방송을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를 모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슬멘토입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얼마만이에요? 거의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석에서 뭐 네. 우리가 밥도 먹고 네, 술도 한잔하고 네. 하긴 하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황현희 씨하고 조사하면 돈 나와 채널에서 촬영할 때부터 이슬멘토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본인도 외신 같은 뉴스를 굉장히 분석을 잘해서 회원분들에게 편하고 쉽게 그쪽 분야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도 한번 해보시면 아, 네네. 네, 저는 이슬 멘토라고 하고요. 이제 전 회사를 나왔으니까 이슬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료 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재료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제 시선으로 외신도 많이 보고, 특히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번역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많이 좀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재료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이슬멘토가 이제 전업 트레이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국내 주식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좀 수익률이 어때요? 요즘은 장이 좀 많이 조용해서 평소보다는 수익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벌어먹고 살 만큼 잘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좌 공개하는 걸 계속 카페에서 네, 봤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떨 때는 거의 1억 가까이도 네. 나올 때도 있고, 뭐 수천만 원씩은 계속 매달 찍는 거를 매월 이제 공개를 해 나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야, 최근에 이제 이런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 아무리 테마 이슈 그 힘이 있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 군들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그거 있잖아. 아파트. 로제. 야, 그것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그 로제 관련주를 이미 시중에 나오기도 전에 먼저 그거를 섹터에 집어주신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로제라는 인물을 잘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손짓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트. 네, 그래갖고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이제 로제가 엄청 뜰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저거 관련주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날 엄청난 폭발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운 좋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슬 멘토가 아침마다 또 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시황 방송, 테마 이런 걸 찝어주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장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슬 멘토의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아침마다 그 테마를 정리해주는 그런 방송을 보시면, 짧게 하죠? 네, 7시 40분부터 한 2, 30분 정도 합니다. 네, 그 적중률이 아주 높으니까 매일매일 방송 들으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고수를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이슬멘토가 또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단 비트코인의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비트코인 이 시장에서 가장 관건은 미대선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슬멘토 또 이제 오셨으니까 미대선에 관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제가 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미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대선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를 일단은 알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대선을 뽑는 과정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이 선거인단 제도가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270석 정도가 일단 넘어야 되고, 지금 일단 민주당 쪽은 200 초반대, 200한 20석 정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190석에서 210석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차가 크네요. 네, 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토탈 각자 270석 이상을 가져가야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 270석을 가져가려면은 둘이 되게 많이 부딪히는 그러한 지역군에서 일단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가 이제 한 2주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그 경합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미국 자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이제 외신을 많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국민들이 뭘 중요합니까라는 여러 가지의 이제 조사를 이제 한 거를 봤는데 거의 60% 이상이 나는 경제가 가장 중요해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고 어느 국가를 네. 가도 네, 경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네.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 문구 네. 하나로 네. 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고 또 이번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져서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대선에는 경제 문제가 가장 거의 뭐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은 낙태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민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전체 순위를 봤을 때 낙태, 이민 이런 걸 다 합쳐도 경제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순위라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를 보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제 경합주에서 좀 판단이 쉬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한 그런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트럼프와 해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중요하죠. 예, 근데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이 내세우는 세금 정책보다 낮춰서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범위세 열리나? 네, 근데 문제는 해리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를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표가 많이 떨어지겠죠. 민주당 표는 예, 깎아먹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 법인세를 늘린다고 하면 또 이건 굉장히 악이 되고요. 예,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이미 법인세를 많이 깎아버리겠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대 때 많이 깎았어요, 또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이런 법인세 얘기를 말하고 있어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 쪽은 아무래도 반대 해리스보다는 네.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고 있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나뉩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업이냐 개인이냐? 네, 맞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바탕으로 뭐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해리스를 이제 뽑는 거고 세금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이 좋은 쪽은 공화당 쪽을 택하는 네, 이제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어서 세금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딱 까놓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까? 해리스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왠지 하실 것 같아갖고 우리 또 딱 직설적으로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예, 이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리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밖에 나가서 말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화당 트럼프 쪽이 지금은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네. 예, 최근 들어서 그런 외신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하고 해리스 이 대선에서 아까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경합주 중에서 트럼프가 가져가야 더 우세해지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합주가 지금 7개 정도가 있다고 많이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본 외신으로는 7개에서 한 3, 4개 정도로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각각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 가져간 지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제가 그래서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애리조나라는 지역입니다. 애리조나. 여기는 70년 동안 원래 한 번도 이제 공화당이 진 적이 없었는데 저번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선거에서 졌습니다. 아. 예, 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경제 문제가 엄청 부각되면서 일자리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보신 단어 중에 국경 문제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민자 네.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애리조나 지역인데 밑에 멕시코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지금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국경 문제를 제대로 말을 못해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경 문제를 말해버리면은 표를 많이 주는 쪽에서 많이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출신하고 좀 관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가면은 계속 국경 문제를 말하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희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 다른 이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번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예, 저번 선거에 졌다는 거는 나이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대가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쪽이 많은데
젊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70년 만에 졌다는 거는 또 한 번 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여기가 더욱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많이 힘을 쏟아야 되는 거고, 가장 포인트는 일자리 국경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대선 토론에 봤을 때 뭐 고양이를 뭐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뭐 거짓 뉴스다 본인들끼리 나오긴 했지만 그게 트럼프라고 모르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굉장히 좀 계산적인 네. 앞서 나가는 그런 발언이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걸 오히려 더 문제화시키고 네. 대두적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네, 하려고 그런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말 자체가 애리조나 근처 지역을 이제 빗대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도 계산적인 행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쪽은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 부분 중 네. 또 하나고 네. 그럼 또 다른 경합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아 지역이 있습니다. 조지아. 예,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저번 트럼프가 대선 불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조지아에서 표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나서 여기서 이제 대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 사건까지 일어났던 지역인데, 그 지역 주지사가 그거를 그 개표를 다시 네, 했는데 맞습니다. 거부했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지역이 같은 당입니다. 아, 같은 당인데 갑자기 이제 이제 본인을 도와주질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실제로 이번 선거 유세 직전까지 그 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예.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공화당 주지사가 해리스는 만나고 그 다음 트럼프는 만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지아 쪽이 이번에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이거를 지원을 안 해줬구나. 지원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갖고 트럼프가 일단 공화당 주지사를 만나자라고 네. 해서 화해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진짜 둘이 몇 년 만에 만나서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지아에서는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겠네요. 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가 살짝 앞서다가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해리스가 역전한 지역인데 둘이 화해를 해버리니까 다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되게 엄청난 막상막하인 지역이라 네. 여기를 이제 가져가는 쪽도 대선에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펜실베니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펜실베니아가 요즘 되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19석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를 사실상 가져가면 네. 거의 에너지에 대한 모든 지역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네. 에너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에너지와 연관을 지어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전, 무슨 뭐 천연가스, 여러 가지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도 얘기 나오고. 네. 근데 지금 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셰일가스가 있는 곳인데, 네. 이 셰일가스가 이제 마셸러스 셰일가스라고 이 지역의 시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네.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미국 내 2등 셰일가스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셰일가스를 못하게 되면 펜실베니아의 경제 문제로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일자리 문제로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희들 절대 시추를 못하게 하지 않을게, 무조건 다 해라 라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본인이 대통령이 끝나서 그런지 너희는 그래도 평가를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에 있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또 여기를 말을 또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왜 안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펜실베니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해리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말만 지금 일단 그러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네, 그런 거 네,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파리 협약 뭐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환경 평가 제도라는 걸 신설했고, 이제 앞으로 미국은 어떤 거를 시추를 할 때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법안이 좀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고, 이게 펜실베니아에서 좀 잘 먹히고 있는 게 시추를 하게 해야 일자리와 그렇죠. 경제가 올라가고요. 또 실제로 미국 이제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비해서 환경 문제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쪽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미국 중부에
가장 그 긴 가스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가스관 이름이 키스톤 파이프라는 건데, 키스톤 파이프. 예, 거기를 이제 예전에 오바마가 중단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지지율이 그 지역이 굉장히 흔들렸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는 그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미국 전체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이 가스를 왔다 갔다 하고 석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이 또 하지 못하겠어요. 또 태클을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지금 완전히 공화당 쪽이 돼버렸고, 예, 정통적인 공화당 지역이 완전히 돼버렸고, 네. 지금 이거와 비슷한 예시로 이제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에서 네. 셰일가스 지역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히 공화당 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를 시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셰일가스 계속 얘기하고 경제 네. 계속 얘기하고, 이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를 역전했다라는 기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경합주 중에 이제 한 6, 7개가 되는데 네. 그 중에 압축하면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곳으로 네, 보셨지 네, 않습니까? 그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인데 네. 어쨌든 지금 공화당 트럼프 쪽이 더 분위기가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 멘토님은 네. 이제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가장 엄청난 점점 많이 건설도 되고 있고, 특히 펜실베니아 2025년까지 다 건설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해리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완전 전체 에너지 산업까지 엄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거를 잘 이용해서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트럼프가 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야 이게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무조건 돼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뭐 투자를 코인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트럼프가 안 돼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또 크게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네.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맞추기가 더 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뭐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블록체인 시장 육성하는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 반면에 해리스는 뭐 웬만하면은 입을 안 열려고 하고 뭐 뚜렷하게 뭘 하겠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미대선이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아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뭐 7만 5천 갈 것이다. 오늘은 또 9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가 되기를 은근 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뭐 국가적인 문제나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되면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데 누가 되면 따라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어떤 흐름, 변화,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트럼프 정책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인맥주는 지금 오르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자세히 미국 쪽을 파보시면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쪽에서 네네. 원전 쪽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사설교도소 관련주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설교도소. 네, 그게 왜냐면은 넘어오는 이제 이민자들을 네네. 수용을 해야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사설교도소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지원하지만 트럼프가 좀 더 지원하는 게 양자 기술이거든요. 이쪽 섹터도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미국 시장도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고,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마리화나가 대표적인데 네네. 마리화나 관련주는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도 아무래도 베팅을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쏠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봐도 트럼프는 이 정도를 보시면은 나중에 트럼프의 섹터도 많이 보일 수 있고, 특히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앞으로 미국 쪽에서 많은 지원과 기술들이 나올 거라 트럼프가 지원하는 가장 첫 섹터 중 하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건 중요한데 뭐 다른 데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전쟁 위기가 다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가 볼 섹터는 천연가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들이 뭐 태양광도 있고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단가가 싼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인데 지금 AI 관련으로 해갖고 많은 에너지들이 많이 소모되고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에너지의 단가를 낮추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전쟁 이거를 지나가고 나면 이게 아마도 조금 많이 점점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단가가 싼 게 천연가스고, 네. 미국에서 이걸 위해서 지금 미국 동부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에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에너지를 하려면 물도 많이 필요, 반도체 산업도 물 필요하고, 이런 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엔비디아 빼고는 사실 많은 반도체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국내 주식에서는 조금 시기 지나고 나면 지수가 돌릴 때 반도체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낙폭과대가 지금 네, 크니까 네. 다음에 또 주도 섹터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 오늘 이슬 멘토 모시고 다다음 주로 다가오는 그 중요한 미 대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특별히 한번 모셔서 들어봤습니다. 계속 나와주실 거죠? 앞으로? 예, 저희가 불러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혼자만 그 비트코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코인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주식 정말 잘하고 실제 계좌 검증되고 테마 잘 찝는 분 하면은 뭐, 야, 이슬 멘토 또 바로 다녀 또 왔다 뽕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꾸준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신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그 텔레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저희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도움받고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그 아래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시장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